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FC 바이에른은 24라운드에서 슈투트가르트를 3대1로 이기고 현재 리그 선두 승점 차이를 11점으로 늘렸습니다. 전반 33분 안젤로 스틸러의 꿈같은 골로 선두를 차지했지만 전반 종료 직전 김민재의 커팅에 이은 사네의 패스로 올리세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레온 고레츠카는 경기 시작 후 1시간 만에 바이에른의 경기를 완전히 뒤집었고 킹슬리 코망은 경기 종료 직전에 득점에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터치 74회에 클리어링 11, 태클 1, 경합 3회 중 2회, 공중 경합 4 중 4회 100%, 롱 패스 3, 드리블 시도 1회 성공, 패스 정확도는 87%로 60개 중 52개를 연결했습니다. 언론 평가에서 김민재는 최고의 센터백을 증명했다고 하고 다이어는 10번의 클리어링, 공중 경합 7회, 경합 3회를 성공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선수는 몇 주 동안 부상으로 고전하고 있지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민재는 공격적인 공격수들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데이비스가 김민재를 잘 도와주지 않아 몇 가지 실수를 범합니다. 변화 후 훨씬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파메카노의 지속적인 문제로 인해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영국인 선수는 팀에 남아있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소박하고 타협하지 않는 볼테마드를 상대로 대부분 주도권을 쥐고 중요한 승리에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민헨 최고의 수비수. 김민재는 몇 차례 뛰어난 클리어링을 선보였습니다. 심지어 공을 따내 올리세의 동점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초반 조직력이 부족했을 때 동료들을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데이비스와 팔리냐가 일으킨 문제를 직접 많이 진화해야 했습니다. 대부분 장면에서 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나아갈 때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10월부터 아킬레스 건염을 앓고 있는 한국 선수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실수 없이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였고 콤파니 감독이 센터백에게 기대하는 대로 전진 패스를 많이 했습니다. 왼쪽 수비수로 다이어와 함께 거인 볼테마드를 수비했습니다. 매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후방에서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며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올리세의 골과 고통스러울 정도로 긴 검토는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 슈투트가르트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무시알라와 사네는 전반전에 비슷한 기회를 가졌지만 그 기회를 낭비했습니다. 올리세의 최고 성적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바이에른이 영감의 순간을 필요로 했을 때 결정적인 골을 넣었습니다. 전반전에 스틸러의 골을 막는데 느렸던 고레츠카는 희생양처럼 보였습니다. 대신 고레츠카는 슈투트가르트가 후반전 내내 골대를 향해 슛을 날리지 못하게 막는 끊임없는 에너지로 역전승에 불을 지폈습니다. 64분에 리베리 뒤에서 병든 공을 던졌고 고레츠카는 다음 패스를 예상했습니다. 고레츠카가 슛을 성공시키며 바이에른의 영광스러운 125년 역사를 대표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바이에른이 이번 시즌 중요한 경기에서 경기를 뒤집을 결의를 보이는 것은 드뭅니다. 그러나 이번 원정 승리는 바이에른이 쉽게 패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며 챔피언스리그 주요 경기로 향하는 데 기대해볼 좋은 토대입니다. 그리고 사네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가 플레이하는 것을 지켜보죠. 안타깝게도 이번 시즌에는 생산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네는 오늘 어시스트를 했지만 기회를 놓치고 미끄러졌고 선제골로 이어진 기회를 허용한 데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사네는 자신감을 되찾아야 하며 새로운 시작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레츠카와 콤파니 감독은 오늘의 승리를 자축했고 키미의 계약 사항에 대해 디렉터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에벨의 한마디엔 뼈가 있네요. 힘든 경기였어요.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후반전에는 훨씬 더 나은 플레이를 펼쳤고 전반전에 얻지 못한 세컨볼을 따냈습니다. 당연한 승리였습니다. 독일 축구에서 최고의 경기입니다. 저는 이 승리를 즐겼습니다. 슈투트가르트가 경기 초반에 더 나았고 큰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경기 안으로 들어갔죠. 후반전에는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와 올리세를 상대로도 수비를 잘했고 개성을 보여줬죠. 전반적으로 당연한 승리였습니다.
두 선수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 30분이 필요했습니다. 팔리냐가 부상과 질병으로 오랫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선수단을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추측이 너무 많고 많은 것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약 협상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키미와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결정이 있을 것이지만 추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으며 서로를 큰 존중심으로 대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의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클럽 위에 있지 않습니다. 선수가 다른 결정을 내리면 다르게 결정할 것이고 FC 바이에른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언젠가는 팀을 떠나야 했던 훌륭한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진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말한 것입니다. 동점골 상황에서 득점 체크에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팬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마츠 훈멜스 선수 또한 오프사이드 라인을 다시 보고 싶다며 언급했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오프사이드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올리세는 정말 훌륭한 자산이에요. 올리세는 중요한 골을 종종 넣고 있습니다. 지난주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는 선제골, 오늘은 동점골을 전반 추가 시간에 모두 넣었습니다. 선수들과 감독님이 경기를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30분이 지나면서 나아지기 시작했고 후반에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승리할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다이어, 올리세, 고레츠카 모두 최고였습니다. 다이어는 꼭 팀에 남아야 합니다. 고레츠카와 파블로비치가 미드필드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키미이는 가야 할 사람이고 가야만 합니다. 키미이는 정말 떠나야 합니다. 오늘 팀은 매우 다르게 상호작용했습니다. 몇 가지 실수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경기였습니다. 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꾸지람을 듣고 벤치에 썩어가도록 내버려진 그 남자는 열심히 일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헌신하고 바이에른을 위해 더 강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고 오늘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장에서 자신의 경기로 말을 하게 했습니다. 고레츠카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태도의 완벽한 예이며 그의 처신은 프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이에른 임원들은 지난 2달 동안 고레츠카를 팔 생각만 하고 있고 바이에른에서 쉽게 3위 안에 드는 선수인데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뭔가에 얽매여 있는 모양이네요. 고레츠카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키미와 파블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경기였습니다. 사네와 올리세는 잘 뛰었고 김민재와 다이어는 뛰어났습니다. 무시알라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경기를 더 많이 통제해야 하고 왼쪽에서 무시알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